안녕하세요. 1월 3일, 둘째 날. 오늘은 일단, 어제 또 미증시가, 조금 뜨기 또, 나스닥이 마이너스 1.6%대에서 빠졌죠. 애플이 약간 투자 등급이 조금 뭐 떨어졌다라는 이유인 듯 한데요. 그래서 일단은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뭐 성장주 쪽이네 빠지면서, 나스닥이 마이너스 1.6, 그리고 S&P 500 마이너스 0.5, 반면에 다우는 강보합에서 마무리되었고요. 유럽 증시는 혼조세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미 증시가 특히나 나스닥이 1.6%대 빠지다 보니 일단 국내 증시도 코스피가 마이너스 1.3%대, 코스닥이 마이너스 1%대에서 빠져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셀트리온 제약 뭐 한 이틀 동안 그저 뭐 좋은 모습 보여줬죠. 뭐 오늘 잠깐 또 쉬어가는 부분 괜찮고, 내일 일단 우리가 자사주 소각이 있죠. 230만 주. 지금 주가 기준상으로 대략 한 5,200억 정도의 자사주 소각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시총 1위 애플, 투자 등급 강등의 충격에서 새해 첫날 애플이 3%대 많이 빠졌다라고 합니다. 영국계 투자은행 바클레이스가 애플의 투자 등급을 강등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제품 아이폰의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강등을 했다라고 합니다. 올해 새롭게 출시되는 아이폰, 큰 업그레이드가 없을 것이다. 뭐 나머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등도 모두 빠져서 마무리가 되었고, 테슬라는 어제 4분기 인도량 발표가 되었죠. 시장 예상치 조금 웃돌아서 또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하네요. 리제네노, 삼바에피스,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특허전이 확정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리제네논이 계속 특허를 계속 걸고 있습니다. 특허 소송을. 우리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삼바도 마찬가지고, 안과 질환 치료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를 둘러싼 특허 소송이 확대가 되고 있다. 아일리아 개발사 미국 리제네논 최근 삼성바이오피스를 상대로 추가 특허 소송을 걸었다라고 합니다. 리제네논이 다른 바이오시밀러 개발사를 상대로 진행한 특허 소송에서 승소한 직후 이루어진 추가 소송이어서 삼바의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출시 시점이 미뤄질 수 있다라는 전망도 제기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일단 뭐 셀트리온도 그죠? 특허 소송에서 우리는 이기고 있는 상황인데, 여하튼 조금 아직 뭐 출시일이 확정이 된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리제네논 국내에서도 일단 소송 진행 중에 있고, 일단 처음에 일단 그 비아트리스 쪽에서 소송 일단 걸어서 성소를 하다 보니, 비아트리스 가장 빨리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를 가장 빨리 개발한 업체에서 뭐 특허 소송 요게 승소를 하다 보니 리제논이 계속 특허 소송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셀트리온도 일단은 요걸 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1월달 성자가 먹는다.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3파전에 돌입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죠, 반도체 바이오가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1월 정시 개장과 함께 올해 주도권 경쟁에 돌입했다. 조금 배터리는 아직까지는 조금 불확실성이, 1월달 강한 업종에서 올해 주도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월 2일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지수 동향률 해서 하루만 보면 반도체가 1.7%대, 헬스케어가 4.5%대, 우리 뭐 셀트리온과 저기죠, 셀트리온 제약죠. 그래서 1월 달에 조금 높은 업종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크게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상승 기류 탄 바이오 반도체 신바람 나고 있다. 아무튼 올해 주도주 반도체는 일단은 따놓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제약 바이오 쪽 부분이죠. 첫 끝발 좋아야 올해 증시를 주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제약 바이오 좋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모더나 코리아 국내 바이오薬품 생산품 1위, 생산액 1위라고 합니다. 셀트리온 맹추격이다라고 하는데, 원래는 셀트리온이 1위였죠. 원래는 셀트리온이 1위인데 요 모더나 코로나 백신 생산권 때문에 2020년에 1위는 셀트리온이었습니다. 모더나랑 격차가 엄청 많았는데 2021년 코로나 백신 그 이슈 상으로 일단은 비슷비슷하게 지금 1, 2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22년 기준 국내 바이오 약품 생산액 1위 모더나 코리아. 일단은 코로나 백신 전 세계에 공급하며 생산 증가를 이끌었고, 그 뒤를 셀트리온이 1조 2천억대 뭐 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는 뭐 큰 이슈 사항은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투자증권에서 레포트가 나왔죠. 조금 보셔야 될 부분,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 듯 합니다. 주가 급등 사유 부분이랑 우리가 조금 더 기대를 하고 있는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권 요 두 부분에 대해서 언급된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셀트리온 주가 급등 관련 코멘트에서 다케다 프라이머리 케어 매각 결정 공시, 매각 공시 발표 후에 주가 급등했다. 요거 이유도 조금 있지만 그죠? 요거 이유도 조금 있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12월 28일 날 합병 기일 부분이었죠. 합병 기일 시점으로 6%대, 어제 1월 2일 날 거의 얼마였죠? 10 몇 프로 올라갔죠? 13%인가요? 18%인가요? 어떤 지시셀 사례랑 지금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1월 2일자로 셀트리온 2020년 11월 30일 다케다로부터 인수한 그 부분 이제 매각 주요 의약품 전문 의약품이랑 일반 의약품을 일단 구분해서 그죠. 일단은 자산, 계약, 권리, 인력 등을 싱가포르 헬스케어 사모펀드 CBC 그룹에 매각 금액 2천억 정도 매각을 했습니다. 매수를 했을 때는 대략 한 1,300억 부분인데 700억 정도의 시세 차익이 발생한 부분이고, 주가 급등의 이유에서 셀트리온 제약 합병 기대감 끝나지 않는 수급 이슈. 최근 셀트리온의 주가 급등, 다케다 프라이머리 케어의 매각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시세 차익이 700억 수준이고 1월 2일 주가 상승은 합병 시가총액 약 6.6조. 주가 급등의 이유로는 셀트리온 그룹의 현금 확보와 따른 이에 따른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이나 M&A 진행 기대감이 상승. 요게 가장 큰 부분이었습니다. 그죠? 그룹 확보, 현금 확보 부분이죠. 요게 일단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이 된 부분이고, 합병에 따른 코스피 200에서의 셀트리온 비중 상승에 대한 수급 유입. 요게 그죠? 패시브 자금 자체가 지금부터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월 12일부터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셀트리온은 2023년 8월 진행한 합병 관련 간담회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2사 합병이 완료되고 6개월 이내에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을 진행하겠다 밝힌 바 있다. 해당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 또 여기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병에 대한 일정 또 이슈가 많이 작용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은 소규모 합병 형태로 진행할 확률이 높다라고 추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요거 조금 자세하게 보시도록 하고요. 조금 이따. 소규모 합병은 주식 매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합병에 별도의 비용이 필요하지 않으나, 소규모 합병을 위해서는 합병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총수가 합병 후 존속회사 발행 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요거 조금 이따 데이터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해당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병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서 1월 2일자로 고바이오랩 30%, ABB 프로의 15% 주가 수익률을 기록했다. ABB 프로바이오와 고바이오랩, 셀트리온과 신약 개발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상장 바이오 업체. 근본 매각을 통해 확보한 현금으로 M&A를 진행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특히나 고바이오랩 부분이었죠. 1월 2일자 종가 기준 셀트리온 코스피에서 200에서 차지하는 비중 2.92로 합병이 반영되기 전 12월 14일 종가 기준의 1.77% 대비 1.15 포인트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비중 상승이 수급의 유입을 이끌고 이에 따라 주가에 급등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 여하튼 패시브 쪽이든 액티브 쪽이든 거죠. 아무튼 들어오고 있는 부분은 12월 8일부터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하튼 제가 12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외인들 기관들 매수 합계가 6천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략 이게 제 기억으로 5,782억인가 일단 그럴 겁니다. 합병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 커버리지 제외, 추후 다시 목표가를 제시할 예정이다. 일시적으로 제외하고 목표가는 제시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1분기 실적이 발표된 이후 밸류에이션을 진행하고 목표 주가를 제시할 예정이다. 요때 그죠. 당연히 PPA 규모라든가 재고 부분이 나오겠죠. 하지만 일단 약간 전에 1분기 실적 발표다라고 하면 이게 5월달이죠. 너무 늦죠. 그러면 단순하게 2023년 연간 실적이 나올 때 PPA 부분이든 재고 부분이든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저는 1분기 실적이 발표될 5월달보다는 아무튼 그 2023년 실적이 발표될 3월 초 그 정도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이나 향후 진펜트라와 유플라이마의 후속 시밀러, 스텔라라, 졸레, 악템라 등의 출시 등
펀더멘탈 이슈에 따라 중장기적인 주가 흐름이 확인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다케다 쪽에 대한 부분, 전문의약품은 일단은 우리가 그냥 가져가고 그죠. 당뇨, 고열병, 기타, 특히나 뭐 액토스, 네시나, 이달비 쪽. 일반 의약품 쪽은 이제 국내 대형 제약사 쪽이랑 지금 또 매각 뭐 진행 중에 있다라고 했죠. 알보칠 우리 쪽에 많이 알렸죠. 그냥 화이트벤 등이고. 그래서 아까 합병에 대한 부분이 소규모 합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법상 합병 절차 간소화의 정도에 따른 분류에서 일반 합병, 지금 현재 뭐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쪽 합병이 진행되는 부분이고 그죠.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필요하고 반대 주주의 주식 매수권도 인정해주는 일반 합병인데, 여기에서는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은 소규모 합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합병 신주의 비율이 합병회사 발행 주식수의 총 10%를 초과하지 않고 합병 교부금이 합병회사 최종 대차 대조표상 순자산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인정이 된다. 이 부분은 조금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대차대조 순자산. 합병회사는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대체하고, 주주총회, 일단 개인 주주총회 없는 부분, 반대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합병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20% 이상이 소규모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 서면으로 합병 반대 의사를 통지할 경우에는 소규모 합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크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은요. 여기 합병 발행 주식 총수의 1번 10% 초과하지 않는 부분, 그리고 발행 주식 총수의 20% 이상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일단은 첫 번째, 합병 신주의 비율이 합병회사 주식 총수의 10%를 초과되면 안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내일이죠. 지금 현재 합병이 되어서 2억 2천만 주 부분인데, 내일 자사주 소각이 230만 주 들어가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신주는 총 2억 1,700만 주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어제 주가상으로, 단순하게 어제 주가상으로 일단은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 비율을 보면 51.7%대, 셀트리온 제약 이번에 주식 배당 들어가죠. 197만 주, 요거를 합병 비율로 나누면 100만 주 정도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제약의 일단 일단 현재 전체 총 주식수가 3,900만 주, 합병 비율로 나누면 2천만 주, 요게 신주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요 신주가 2천만 주 부분이죠. 나중에 셀트리온 제약이 다 합병이 되었을 때 2억 3,900만 주 부분입니다. 이게 발행 주식수의 총수고, 요게 신주 부분이죠. 요 비중이 8.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 말한 10%, 초과하지 않죠. 10% 초과하지 않은 8.6%대. 그리고 두 번째, 합병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20% 이상이 소규모 합병 공고일로부터 반대 의사를 통지할 경우 안 된다라고 했죠. 발행 주식 총수의 20% 이상이 반대를 하면 안 된다. 발행 주식수의 총수 하면 대략 한 4,700만 주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20%대. 해서 4,700만 주에 대한 부분. 요게 그죠? 기존에 이제 합병 셀트리온의 주주분들, 우리 뭐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주주분들이 만약에 단순하게 이 주식수 기준상으로 그죠? 20% 이상 반대 의사를 표시를 하면 소규모 합병 자체는 안 되는 부분이고, 반대 의사 표시가 20% 미만이다라고 하면 소규모 합병이 인정이 되는 부분. 이렇게 두 부분은 참고를 해보시면 될 듯 하고요. 정시 현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마이너스 1.18, 5일선 터치하면서 음봉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미증시 영향이죠. 코스닥 마이너스 0.92, 마찬가지 부분입니다. 개장한 아시아 증시 아직 조금 개장을 안 했고, 원달러 환율 1,309원, 유가는 70달러, 두바이유는 78달러 부분이고요. 수급은 오늘은 개인만 사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개인만 2,200억, 코스닥에서는 개인만 1,400억 매수하고 있고요. 외인 기관들 양매도 수급이 나오다 보니 고객 예탁금 52조 7천억대 다시 50조 초반으로 왔고, 신용융자는 17조 초반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초중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다 파란 부분이에요. 셀트리온이 약보합에서 거래 중에 있고, 그나마 그죠? 잘
버티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은 셀트리온 제약 4%대 강한 모습, HPSP, 위메이드 등이 조금 빨간불입니다. 셀트리온, 코스피 의약품 0.16 약보합, 코스닥 제약 0.35 강보합 부분이고요. 뭐 제약, 셀트리온 제약 부분이죠. 그래서 어제 조금 떨어졌던 부분 자체가 뭐 유한양행 뭐 등등 ABL 바이오 등등이 조금 그냥 빨간불 정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한미약품이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네요. 오늘도 52주 신고가 나왔네요. 37만 7천원. 셀트리온 1.3% 하락한 22만 8,500원에 거래 중에 있고요. 거래량 53만 주에 8%대. 보통 거래량보다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일단은 굉장히 큰 거래량이 나왔죠. 시가가 22만 8,500원, 마이너스 1.3%대. 네, 고가가 마이너스 0.65, 23만원. 저가가 마이너스 3.24, 22만 4천원 부분입니다. 어제 샀던 모건서울은 오늘 2만 7천주 가량 팔고 있고요. 뭐 차트는 그죠. 뭐 이틀 동안 그 20%대 급등했으니 오늘 1% 빠지고 있는 부분은 오늘 외인 매도세가 7만 5천주. 신한증권이 대표적이겠죠. 지금 7만 5천주. 순매도는 대략 한 3만 주가량 순매도하고 있는 듯 합니다. 프로그램 5만 2천 주 순매도세 보이고, 또 오늘 연기금의 추세가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 연기금에 대한 부분이 그죠. 조금 이제 물량 자체가, 매수세 물량 자체가 어제까지 봐서는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 제약, 오늘도 5%대 상승하네요. 12만 6천원대. 거래량 250만 주에 51%대. 거래량이 제약이 또 어제 거래량 벌써 절반 수준까지 왔습니다. 시가가 1.9, 고가가 12만 7천원, 6%대, 저가가 마이너스 0.58 부분이고요. 마찬가지 뭐 차트상 뭐 강하네요. 뭐 저가가 마이너스 0.58밖에 안 빠졌고 그죠. 수급은 셀트리온과 동일하게 마이너스 외인 6만 5천 주 매도에 프로그램 3만 2천 주 순매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제 내일 또 우리가 자사주 소각에 대한 또 부분도 있고, 또 오늘도 뭐 시장은 안 좋지만 셀트리온과 특히나 셀트리온 제약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1월 3일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